안녕하세요.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해월학교 평생교육한문반 부스야 놀자 강사 임유정입니다. 오늘은 4강 부스 14자 수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두 강의를 충분히 다시금 복습하고 나서 그 강의의 부스 14자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강과 3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2강에서는 14자 수업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한일은 글자가 없던 옛날에 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막대기 하나를 놓은 모양을 본떠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똥주자는 등잔의 불꽃의 모양을 본떠서 심지 또는 불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뚫을 곤자는 송곳의 뾰족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로서 송곳이나 뚫는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삐친 별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굵게 삐친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을은 물 위에 떠있는 오리나 새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굽은 가슴의 모양으로 굽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고리 걸자는 구부러진 갈고리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두 이자는 나무 토막 두 개를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머리 부분 두자는 선 위에 점을 찍어서 머리 부분이나 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여덟팔은 두 손에 손가락을 4개씩 펴서 등지게 하는 모양으로서 등지다 또는 여덟,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걷는 사람이는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을 본떠서 이 부수가 들어간 글자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 입자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의미로서 옛날 움집 안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경 몸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곽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덮을 멱자는 보자기나 천이 물건을 덮어놓은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강 14자, 한일, 불똥주, 뚫을곤, 삐친별, 새을, 갈고리궐, 두이, 머리 부분 두, 사람인, 여덟팔, 걷는 사람인, 들입, 멀경, 덮을며. 한자 수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자를 보시고 읽을 때 한자보다는 한글의 눈에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한글을 보고 익히시면서 한자를 보시는 것도 부담이 덜 가는 공부 방법입니다. 조금 읽으시고 한자가 눈에 이제 들어오실 때는 뒤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표를 보면서 읽으면서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히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3강 복습해 보겠습니다. 3강은 14자 얼음빙. 얼음빙자는 얼음의 무늬 또는 고드름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달리 이야기하면 이수변이라고도 합니다. 얼음빙자가 다른 글자랑 같이 올 때에는 변화가 되는데요. 거기서 점 2개로 찍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얼음빙자가 혼자 쓸 때는 괜찮지만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점 2개로 찍히는데 점 2개가 왼쪽에 오기 때문에 이수변이라고 합니다. 변은 저희 1강 때 부수 명칭 위치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왼쪽에 오는 것들을 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오는 것을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음 빙자는 왼쪽에 오기 때문에 이수변이라고 합니다. 안석 배자,
사람이 앉아서 몸을 기대는 안석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입 벌릴 감자는 위로 입을 벌리고 있는 구덩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위튼 입구 몸이라고도 합니다. 칼도는 칼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칼도도 다른 글자랑 같이 올 때 오른쪽에 오기 때문에 서 있는 칼도 방이라고 해서 선칼도 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칼도는 오른쪽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역자는 쟁기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쌀포자는 사람의 몸을 구부리고 두 팔에 에워싼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비수비자는 숟가락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상자방은 네모난 상자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앞이 터졌다 해서 튼 입구 몸이라고 합니다. 감출해자는 뚜껑을 덮어 감추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십자는 세로획에서 점을 찍어 10을 나타내었습니다. 전복자는 점을 치기 위해 거북이 껍데기를 구웠을 때 껍데기가 갈라지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병부절자는 나라에서 장수에게 명령을 전할 때 주던 신분증이나 또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언덕 한자는 언덕의 바위가 돌출된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민엄이라고도 합니다. 사사로울 사자는 팔꿈치를 구부려 물건을 자기 쪽으로 감싸는 모양으로서 다른 이름은 마늘모자라고도 부릅니다. 삼강의 14자, 얼음빙, 안석회, 입 벌릴 감, 칼도, 힘력, 쌀포, 비수비, 상자방, 감출해, 열십, 전복, 병부절, 언덕한, 사사로울사. 여기 보시면 가로에 한자가 2개씩 있는 글자는 변형됐기 때문에 익혀놓으시면 다음번에 한자를 공부할 때 한자를 익힐 때 더 유용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빙자와 칼도 병구절 이렇게 글자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강과 3강을 복습하였고요. 여기서 한자를 보고 명칭을 읽어보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일, 불똥주, 뚜르곤, 삐침별, 새을, 갈고리걸, 두이. 머리 부분 사람인, 걷는 사람인, 8팔, 들입, 멀경, 덮을멱. 얼음빙, 안석회, 입 벌릴 감, 칼도, 힘력, 쌀포, 비수비, 상자방, 감출해, 열십, 전복, 병부절, 언덕한, 사다로울사. 이렇게 한 번씩 복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일, 불똥주, 뚜르곤, 삐침별, 새을, 갈고리걸, 두이, 머리 부분 사람인, 걷는 사람인, 8팔, 들립, 멀경, 덮을멱, 얼음빙, 안석회, 입 벌릴 감, 칼도, 힘력, 쌀포, 비수비, 상자방,
감출해, 열심, 전복, 병부절, 언덕한, 사사로울 사.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충분히 앞에 익힌 것들을 다시금 복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충실하게 잘 읽어주시면 복습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익혀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4강 부수 연례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또우. 또우는 오른손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자주 쓴다라는 의미에서 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시 한자에는 취할취, 아제비 숫자, 받을 숫자, 돌이킬 반자, 거두자, 밑을 급자입니다. 그래서 취할취 같은 경우는 귀를 손으로 가지고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하다. 또자가 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손에 뭔가를 취해서 갖고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을 숫자도 뭔가가 받는 의미에서 오른손을 본뜬 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자는 예시 한자에는 치할치, 아제비, 숙자, 받을수, 돌이킬, 반자, 버두, 밑일급 이렇게 해서 또 우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다음 입구자는 사람의 입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 또는 먹다 또는 맛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로는 오르가, 예꼬, 오르누, 다만지, 각각각, 길알길, 한가지 동, 만미, 고할 고자, 부를 호자, 노래 창자가 있습니다. 다 입으로 무언가를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입구자는 사람의 입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예시 한자에는 다 입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가, 예꼬, 오르누, 다만지, 각각각, 길알길, 한가지 동, 만미, 고할고, 부를호, 노래할 창 등이 있습니다. 다음 글자는 앞에 입구보다는 좀 더 큰 입구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장자리를 에워싼다 해서 에울 위자로서 큰 입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성벽 등으로 사방을 에워싼 울타리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큰 입구 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에울 위자의 예시 한자로는 이날인, 돌회, 곤란할 곤, 넉사, 구들고, 나라구, 둥굴원, 동산원입니다. 다 에워싸고 있는 울타리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글자 보면 곤란할 곤자가 있는데 나무가 쭉쭉쭉 커 나가야 되는데 테두리가 어떻게 울타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곤란하다 해서 곤란할 곤자입니다. 밑에 구들고자 같은 경우는 10년을 걸쳐 입으로 전해 내려왔던 옛고자가 테두리인 에워싼 울타리 모양을 감싸고 있어서 좀 더 굳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울 위에 예시 한자에는 다 큰 입구 몸이 들어가는 글자로서 이날인, 돌회, 곤란할 곤자, 넉사자, 구들고자, 나라국자, 둥굴원자,
동산 원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흑토입니다. 흑토에는 한일과 열십이 합친 글자로서 1은 땅이고 10은 초목에 싹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초목을 길러내는 흙을 뜻해서 흑토라고 합니다. 항상 글자를 시작할 때는 가로 먼저 가로하고 세로 한 뒤에 다시 긴 가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로서는 있을 제자, 땅 지자, 집 당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비사자입니다. 선비사자와 흑토자의 차이점은 가로의 첫 스타트가 길고 짧은 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비사자는 열십자와 한일이 합친 글자로서 머리가 명석한 선비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다라 해서 선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사자의 한자 예시는 장할 장자와 목숨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사자의 예시 한자에는 장할 장자와 목숨 숫자.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달을 수 있다 해서 선비사자입니다. 다음 뒤져올 치자입니다. 뒷짐을 지고 발을 땅에 끌면서 걸어가는 모양이나 머뭇거리면서 뒤져온다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시 한자로서는 끌 봉자와 멀 형자가 있습니다. 다음 글자로는요. 천천히 걸을 쇠자입니다. 발자국을 나타내는 그칠 지자를 변형한 글자로서 천천히 걸어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한자에는 여름 하자, 언덕 응자가 있습니다. 천천히 걸을 새자는 말 그대로 천천히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에는 여름 하자와 언덕 릉자가 있습니다. 다음 저녁 석자는 달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달월의 한 획을 없애고 달이 희미하게 보이는 저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로서는 저녁 석자가 2개 있는 마늘 다자와 그다음 저녁 석자와 전복자가 만난 바깥 외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밤 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의미한다. 저녁이 2개 많다 해서 마늘 다자입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로서는 마늘 다자, 바깥 외자, 밤 야자 등이 있습니다.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는 사람이 양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압이 예시 한자로서는 지압이 부, 클테, 하늘천입니다. 클테에는 큰 대자 사이에 점이 하나 찍혀서 크고 크다라는 것들을 2번 쓰지 않고 하나는 점으로 찍었다 해서 크다를 강조했다 해서 클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압이 부자와 클테와 하늘천자가 있습니다. 하늘천에서 위로 올라오면 지압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큰 대자는 사람이 양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자녀입니다. 옛날에는 개진 여자라고도 하지만 요즘에는 여자녀로 많이 읽고 있습니다. 2 손을 모으고 무릎을 구부린 여자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예시 한자로서는 같을 여자, 묘할 묘자, 좋을 호자, 종 노자, 비로소 시자, 안의 첫자 등이 있습니다.
개진 여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거의 여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을 호자는 여자와 남자가 있어서 좋다 해서 좋을 호자입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를 복습해 보면 같을려, 요알묘, 좋을호, 종로, 비로소시, 안에처 다 개진 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는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양입니다.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시 한자로서는 글자 자, 효도 효, 손자 손 등이 있습니다. 아들 자자와 앞에 여자 여자는 가로를 뚫고 지나가는 글자는 나중에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액을요. 아들 자자도 가로액은 맨 마지막에 해주면 됩니다. 아들 자자는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으로서 예시 한자로서는 글자 자, 효도 효, 손자 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자 손자에는 아들을 이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손자 손이라고 합니다. 집 면자는 집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간머리라고도 부릅니다. 예시 한자로서는 지킬 숫자, 집 우자, 집 택자, 편안할 안자, 집 실자, 집 가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면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거의 집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로서는 지킬수, 지무, 집택, 편안한 안자, 집실자, 집가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디촌자입니다. 마디촌자는 손목에서부터 맥박이 뛰는 곳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마디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로서는 절사, 솔사, 높을 존자, 인도할 도자 등이 있습니다. 마디촌자를 이용해서 석장자를 쓰면 3촌, 4촌, 5촌 할 때, 그럴 때 거리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예시 한자로서는 절사, 솔사, 높을 존, 인도할 도자에서 모두 다 마디촌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작을 소자입니다. 작을 소자는 작은 점을 3개 찍어 작다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을 소자처럼 양쪽을 균형 지어서 쓰는 글자는 항상 가운데 중심에 갈고리 걸자를 먼저 쓴 뒤에 양쪽에 점을 2개 찍습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로서는 젊을 소자, 젊을 소자, 적을 소자, 젊을 소자, 오히려 상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을 소자의 반대는 많을 가짜입니다. 적을 소자의 또 다른 뜻은 젊다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할 때 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히려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을 소자는 작은 점 3개를 찍어서 작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시 한자로서는 적을 소 또는 젊을 소, 오히려 상자가 있습니다. 이번 4강에서는 총 14자 글자 공부해 보았습니다. 앞에 가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우. 또우는 오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이라고도 하지만 또 오른손을 자주 쓴다 해서 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자는 손을 의미하면서 취할치, 아제비 쑥자, 받을 숫자, 돌이킬 반자, 버두자, 미칠 급자. 입구자. 입구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입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말하다, 먹다, 맛보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시 한자로는 오를가, 예꼬, 오르누, 다만치, 각각각, 길알길, 한가지 동, 만미, 고알고, 불을호, 노래창 등이 있습니다. 입구보다 큰 입구를 애울 위자라고 합니다. 성벽 등으로 사방을 에워싼 울타리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큰 입구 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시 한자로서는 이날인, 돌회, 곤란할 곤, 넉사, 구들고, 나라구, 둥그런, 동산원 등이 있습니다. 흑토는 한일과 열십자가 만나서 한일은 땅이고 열십은 초목의 싹의 모양으로서 초목을 길러내는 흙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먼저 하고 세로 한 뒤에 긴 가로를 합니다. 여기서 예시 한자로서는 있을 제자와 땅 지자와 집탕이 있습니다. 선비사자는 흑토와 다르게 위의 획이 더 깁니다.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하고 가로하고 똑같이 흑토랑 같지만 위의 획이 좀 더 길습니다. 그래서 길어서 열십자와 한일이 만난 글자로서 머리가 명석한 선비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을 수 있다 해서 선비 사자입니다. 예시 한자는 장할 장자와 목숨 숫자 등이 있습니다. 뒤저울 치자. 뒤저울 치자는 뒷짐을 지고 발을 땅에 끌며 걸어가는 모양이나 머뭇거림 등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끌 봉자와 월 형자가 있습니다. 천천히 걸을 세자. 발자국을 나타내면서 그칠 뒷자를 변형한 글자로서 천천히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예시 한자로는 여름 하자와 언덕 릉자가 있습니다. 저녁 석자는 달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달의 한획을 없애고 달이 희미하게 보이는 저녁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예시 한자로는 마늘 다자, 바깥 애자, 밤 야자. 마늘 다자의 반대는 적을 소자입니다. 큰 대자, 사람이 양팔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양으로서 크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한자로서는 지아비 부자, 클태와 하늘 천자 등이 있습니다. 여자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구부린 여자의 모습으로서 같을려, 묘할묘, 조울호, 종로, 비로소시, 아내처 등이 있습니다. 모두 개진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 여자가요. 아들 자자는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글자 자, 효도 효, 손자 손 등이 있습니다. 집 면자는 말 그대로 집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지킬수, 지부, 집태, 편안한 집실, 집 가자 등이 있습니다. 마디촌자는 손목에서부터 맥박이 뛰는 곳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절사, 쏠사, 높을존, 인도할 조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작을 소자는 작은 점 3개를 찍어서 나타내는 글자로서 예시 한자는 적을 쏘, 젊을 쏘, 오히려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강에서는 14자 수업해 보았습니다. 다시금 한 번씩 복습하는 수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